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격차 해소 특히 2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3.5세 무상보육, 무상교육 국민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격차 해소 특위 브리핑에서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약 내용과 의의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이 생애주기 성장과 발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해크먼 교수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그리고 직업 숙련도는 생애 초기에 돌봄과 교육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준 연구 결과를 최근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주요 선진국들의 보육과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해크먼 교수는 7세 미만의 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해왔고, 그만큼 유아기 보육과 교육 환경은 국가 미래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격차 해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육과 교육 정책으로 나뉘어 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을 위해서 유보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보 통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보 통합이 성공하려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보육과 교육 시설 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등 기관별로 프로그램과 국가의 지원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보육과 교육의 질적 격차와 함께 부모 부담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출발점에선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격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013년에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목표로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유치원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취학률은 9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보육과 교육 비용만큼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제 선진국의 위상에 맞춰 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진정한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약은 부모들의 유아 자녀 보육 교육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저출생 위기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표준 보육비와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서 실질적인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아동 1인당 월 28만 원 지원되고 있지만 표준 보육비와 표준 유아 교육비는 각각 52만 원, 56만 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립 유치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5세 무상보육, 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제 공약 발표 이후에 재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5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은 약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상보육, 무상교육 재원 분담을 위해서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며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세 무상지원 소요 예산을 말씀드렸으나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고려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후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영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 정책의 의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 5세 무상교육, 보육의 실천은 우리나라 100년 대계 정책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0세에서 2세 사이에 무상보육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세에서 5세 사이가 단절되어 있고 이번 공약으로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목표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육,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 발표한 공약들과 함께 이번 공약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촘촘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 근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서 아빠 휴가 의무화와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기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실질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호 공약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교 이후 부모 퇴근 시간 전까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단계적 무상화를 통해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설화하고 점심 급식을 제공하며 초등학생을 키우시는 맞벌이 부모님의 방학 중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촘촘한 돌봄과 교육 지원을 통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 세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께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하고 줄어드는 세수를 더하는 대책도 있을까요? 네, 오늘 무상보육이랑 무상교육 공약에 대한 브리핑인데 다른 또 질문 주셨는데 분명히 세수 감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지난 민생 토론회에서도
그 공약이 아니라 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추가해서 국민의힘이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공약으로 오늘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수 감소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보다도 사회적인 편익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실제로 얼마나 세수 감소가 될지 이거 어떻게 이제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좀 더 협의해 가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휴직 관련 발표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의 문턱을 낮춰서 육아휴직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지난 1월, 2월에 걸쳐서 공약을 발표할 때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었고요. 그게 공약집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에 기반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에 의해서 누락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위원장님께서는 자영업자도 이제 육아휴직 가능한 제도를 열어가겠다라는 건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임의 가입을 통해서 일가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저희가 1호 공약에서 발표했던 저출생 대형 특별 회계를 통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현재 당에서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출생 대형 특별 회계를 통해서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지정 교부금으로 그 무상교육에 격차해서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원이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유보통합 재원 마련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인데,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일단은 뭐 중앙정부의 역할, 특히 국고 투입에 대한 역할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정하지 않은 거고요. 적극적으로 국고의 투입을 해야겠죠. 하지만 유보통합이 이제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기존의 이제 보육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방의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아마 시도별로 여러 가지 뭐 여유가 좀 더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3, 5세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돌봄을 기존에 이제 보육과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던 거를 좀 더 큰 틀의 교육의 차원에서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도 3, 5세 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 정책 확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각각의 기관들이 정부와 또는 시도교육청이 분담을 해야 될지는 여러 재정 여건의 상황이라던가 지역의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협의를 해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공약을 발표한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영업자 육아휴직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특별하게로 보조금처럼 지급이 되고 실제로 가게를 취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중에 정말로 휴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직장인의 경우는 이제 휴직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이제 출근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자영업자의 경우도 어떤 분들은
일단은 자영업의 문을 닫고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육아휴직에 가깝게 어떤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자영업자가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간중간에 아이 돌봄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마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좀 부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유연하게 자영업자의 경우도 이 일가족 난임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자영업을 유지를 하면서도 아이돌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걸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그런 일가족 양립 제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그런 제도를 좀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급된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관련해서도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관련해서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수 유예하고 장기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간도 좀 설정될 게 있을까요? 아직 그 공약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자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와 무관하더라도 그런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제 공약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도 연관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인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영 위원장님과 저희가 이제 격차 해소 특위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나라 격차에 많은 격차들이 있습니다. 그 격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애 초기에 격차를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그 이상 고등학교까지 교육과 보육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이 미래 세대의 여러 가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취지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